자,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문제 의원 리스트로 인해서요. 이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자, 지난해요. 4.13 총선 직후에 열린 토론회에서 철학이 없는 의원들 52명을 이름을 지목을 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은 그 가운데 25명이 해당되는데 유석춘 위원장이요. 문제의원 리스트, 홍준표 대표가 강조한 이 인적 쇄신의 단초가 되는 그런 초대가 되는 이 초석이 되는 그런 명단이 되지 않을까. 즉 살생부 명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류석춘 위원장이 당시에 지난해 5월에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신 의정활동으로 20대 총선을 망친 국회의원들이 있다. 새누리당, 지금의 한국당이죠. 이 점에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고 간 주범이자 공모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52명을 지명했고요. 지금 52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25명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뽑았냐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을 해서 보수정당인데 이 보수정당의 가치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만든 겁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고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라면서 혁신의 칼을 휘두르게 될 유석춘 위원장인데, 자, 이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철학 없는, 소신 없는 의원들이라고 지명한 의원들인데요. 보면요. 이 정우택 원내대표도 포함이 되고요. 홍문표 사무총장, 염동열 당대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그리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홍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됐고요. 특히 유승민, 김세연, 이학재, 황영철 의원, 이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더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저희 류석춘 교수의 분류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납득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원래 보수의 가치, 비철학적, 철학 없는 의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름을 보면은. 그런데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 민주, 법치, 책임정치, 반부패.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저분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운동권 출신 등 야당 의원의 법안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냐? 이 사람 철학 없는 사람이다. 협조적이었으면. 그 다음에 여당에서 냈을 때 그런 법안들한테는 얼마나 협조적이었느냐? 비협조적이었으면 이 사람은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친박은 대부분 빠졌잖아요. 그리고 친박 중에서 서청원 의원은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섞여 있어요. 예,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철학 없는 의원에 유승민 의원을 넣는 거를 누가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 중에. 제가 보기엔 저 만든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근데 이런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의원도 참 기분이 찝찝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철학 없는 의원, 소신 없는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나경원 의원, 한선교 의원, 서청원 의원 다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철학 없는 의원이라기보다는 류석춘 위원장의 철학과 좀 다른 측면이 강한 그런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총선 직후에 열린 토론회에서 당시에 류석춘 교수가 지적했을 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었고 또 전권까지 부여받은 상황에서 그 당시 명단에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임명한 비서실장,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과 아주 가까운 의원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 이외의 의원들까지도 여기 이 명단에 속했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단에 잘 살펴보니까 김무성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자, 김무성 의원 요즘 두문불출하고 잘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 정치행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탈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기다리셨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셨던 분들 영상으로 김무성 의원 만나보시죠.
대표님은 집에서 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요? 누가 드실 분? 자,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젓가락 붙여야지. 네. 김무성 의원이 이 탈원전 이 정책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화면 보니까 굉장히 소탈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소탈한 행보를 원래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네. 만나서 보면 얘기도 말투도 그렇고 네. 행동도 그렇고. 아마 아까 저기서 유석춘 교수가 한 곳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왜냐면 당대표로 했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발의한 거 당연히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야당에서 하는 거 그 당연히 대부분 비협조 됐을 거고 네. 그 운동권 출신이 했던 거 비협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김무성 대표 같은 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안 들어가요. 예. 유석춘 교수가 만든 살생부, 이른바 이 철학 없는 정치인으로 꼽힌 그 당사자들 의원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명단에 있었죠. 정우택 원내대표 심정 들어봤습니다. 무슨 유석춘 위원장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석춘 위원장 제가 비판할 마음도 없고 또 그분이 우리 당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지. 자,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요. 이름은 거기 들어갔지만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별로 고려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들인 것 같아요.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런 말 했는데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발표한 자료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역 의원들 또는 전직 의원들도 그러한 비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학자일 때 하신 활동이기 때문에 살생부냐 아니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유석춘 위원장은 또 이 다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때 쓴 게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철학 없는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건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거고 당연히 인적 청산의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말하자면 살생부를 이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네. 보면은 당에서 뭐를 정하면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다 맞춰가지고 법안에 네.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뭐라 합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탈피해라. 네. 그리고 설령 야당이 발의를 했건 아니면 여당이 발의를 했건 그게 자기가 봐가지고 각각의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니까 네가 봐가지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찬성표 던지든지 아니면 반대표를 던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우리 정치 발전과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해요. 가장 최근 버전은요. 아까 네. 거기서 조금 이제 더 후퇴를 많이 했어요. 유석춘 위원장이 그건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그대로 갖다가 할 거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본인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고요. 그렇죠. 예, 또 학자로서 그 당시 했던 것과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건 뭐 현실화 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유석춘 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인데 홍준표 대표는 일단 유석춘 위원장을 좀 감싸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을 혁신하겠다. 계속 네. 그리고 당을 친박에 대해서 계속 각을 세워온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당의 인적 청산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당에 자기의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 당을 자신의 사람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자신이 이끌어가기 쉽게 만드는데 그걸 이 유석춘 위원장이 손을 빌려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옹호를 하면서 계속 편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